지난달 28일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조규철 교장 선생님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네, 법적인 용어로서 인용이라는 거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네. 인용은 청구자, 지청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취소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과 또 저희들의 신문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인용한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 입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일단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을 거다. 또 변경된 내용은 이런 거다. 또 수정된 또 항목은 이런 거다라는 그러한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저희들은 2019년 1월 4일이 되어서야 운영평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1월 4일서부터 이후의 것이 저희들 평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다가 앞으로 이러한 평가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공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입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다가는 처분의 부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의 부당성이요. 처분의 부당성인데 초중등교육법 91조 3항에 보면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 규정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5개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에게 적용된 것은 5개 중에서 평가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 점수가 70점이 자사고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점수인지 그런 것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부당성은 우리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나 또는 목적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0점이라는 점수를 두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을 갖추었느냐. 저희가 받은 점수가 70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70점을 못 맞은 거가 아니라 70점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보면 6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6개의 영역 중에서 5개는 전국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가 88점, 5개 영역에 88점입니다. 그리고 12점은 교육청 재량평가. 그래서 1개 영역은 교육청 재량평가, 5개 영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입니다. 네. 저희 88점 만점에 저희가 얻은 점수는 시도 교육청 공통평가 얻은 점수는 69.03입니다. 그럼 69.03이면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몇 점만 얻으면 70점이 넘죠? 69.03이니까 1점만 맞아도 되죠. 근데 저희 학교가 1점을 얻은 거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 문제점에서 최하 점수는 0점이고 그 안에서 받은 점수에서 감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서 총점에서 감점을 하였다는 것, 그 자체도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평가 지표에서 문제점들이 또 있고 또 각각의 사안별로다가 제대로 고려된 평가 지표가 아니라는 것, 또 교육청 재난 평가는 의도적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고에 필요한 그 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지표를 저희 자사고 평가에 그 점수를 평가 지표로다가 삼았고, 그리고 감점 요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2점에서 10점까지 2점의 2배에서 10배까지 예. 저희들이 감점폭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뭐 그 심리를 하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절차의 위법성과 또 처분의 부당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학교 운영은 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처분을 효력정지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예. 종전에 저희들이 자사고로 운영되었던 그대로 저희들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도 이제 종전처럼 그대로 이제 신입생 모집을 받고 이제 뭐 학교 운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텐데 그동안의 시간 동안 좀 법정 소송을 위한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사실 저희들 평가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저희들이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서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느꼈던 심정이 바로 저희들과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점수의 기준 점수에 도달되지 못해서 네.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학교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또 동산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주고 또 상실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학교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늘 저와 함께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하나님은 덮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 또 구성원들 모두가 저희 뜻대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서로서 원망하거나 또 서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교육청과 세종 시에 가서 또 집회에도 함께 네. 참석을 해서 우리 공동체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더 힘이 났고 비록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강야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을 대신해서 일해 주실 또 법무법인도 또 기도 가운데 찾았고 또 그 법무법인에서도 또 열심히 또 저희들과 함께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 그래 안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예면했을지 몰라도 안산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분들도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또 서명에 동참해줘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하나만이 자사고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외롭게 힘들게 싸우는구나라고 했지만은 저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같은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행정소송 절차가 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자사고 취소 통지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했던 가처분 신청과 또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네. 제출해서 또 1심에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본안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또 승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다른 사회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또 사법부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되면 저희들은 절대로 자사고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남은 행정소송 절차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끝으로 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시 좀 제기되고 있는 요즘인데 글쎄 우리나라 교육 정책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가 다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좋은 취지도 담겨져 있고 또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교육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교육의 뿌리에서 또 새로운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 정책이 거기에 덧입혀져야지 뿌리조차 뽑아버리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듀케이션은 라틴어에서 에두카레라는 데서 나왔는데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주는 모든 것들이 참 지금까지 각자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또 그것을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나라와 또 다른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출세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은데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잘 성장된 국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그래 우리가 그리스인들로서도 그리스도의 오블리주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또 여러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좀 개발하고 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안산 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